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 영어가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고, 슬기로운 영어생활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노출이 우선이다. 언어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언어로 접근하는 대신에 학습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단어를 암기시킨다던가 아니면 구문이나 문법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영어의 프레임을 제대로 잘 찾지 못해서 사실상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학습보다 노출, 이거 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히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레벨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또 많은 실수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들이 보여요.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좀 배제를 하고, 아이 영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조금 더 아이들을 도와줘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라면 이걸 이만큼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를 너무 완성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가 가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저의 기준은 제가 우리 아이 나이였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 아이 나이였을 때 어떠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어머님이 너무 아이보다 뛰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아이의 전체일 거다. 엄마의 현재 모습과 혹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역량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나중에 이 능력이 점점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현재 아이가 조금 모른다고 해도 너무 체근하지 않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너 이것도 몰라? 어떻게 내가 시간과 돈을 이만큼 퍼부었는데 아직 이것밖에 안 되니? 라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 실수에 좀 더 관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완성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영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영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할 순 없으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보시다가 뭐 단어도 다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요. 그 어휘 같은 경우에서 정말 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어휘에다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관대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걸 텐데, 어휘는요, 이제 저도 어휘책을 냈잖아요. 저도 토플 어휘책을 쓴 사람으로서 어휘책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긴 해요. 그게 있으면 시간이 많이 줄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저는 어휘를 줘요. 하지만 원서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어휘책을 혹은 어휘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머님들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학습과 그리고 원서는 다르다. 요거 일단 먼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습서에 나오는 어휘들은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명사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rchaeologist, 고고학자. 고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천문학자가 될 수 없죠. biologist.
생물학자가 갑자기 천문학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명사들, 이 명사는 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명사 단어들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 명사들 중에서도 그림으로 딱딱 만들어지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그림으로 보면서 아, 얘가 뭐구나 이렇게 아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긴 한데 원서를 읽을 때는 원서는 왜 읽히시나요?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까요? 원서를 읽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읽히시진 않겠죠. 원서를 읽는 이유는 원서의 인풋의 양도 굉장히 많고 그것도 있지만 원서는 원어민적인 감을 가지고 영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원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민적인 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원어민적인 감은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어민적인 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성인의 영어와 아이의 영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인의 영어, 특히 어머님 정도의 나이에서의 영어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영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말로 딱딱 매치가 됐을 때 더 개운하고 깔끔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의 영어는 그리고 특히 습득을 중심으로 받아들였던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말로 형용할 한국어로 형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느낌을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쳐도 제가 학습서를 가르칠 때와 그리고 원서를 가르칠 때 완전 바라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학습서는 정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독을 하면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뜻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원서는 이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내 감정을 같이 넣어서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 감정과 다르게 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다르게 읽어도 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 많은 부분이 원서예요.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는 아이들이 그 단어의 묘미를 느낌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단어 공부를 많이 해도 원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저는 그래요.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원서를 읽을 때 항상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모르는 단어를 앞뒤 맥락을 가지고 유추가 되는 단어들이 있고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단어가 정말 단어를 몰랐을 때는 정말 미치도록 답답해서 꼭 찾아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나 이거는 그냥 패스할래. 나 이 단어는 찾아봐야겠어. 이 단어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긴 한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뜻은 좀 다른 것 같아. 자, 아까 말씀드렸던 archaeologist 같은 학문적인 단어들은 그 뜻이 정확하게 있죠.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good. 우리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좋다라는 뜻으로만 쓰일까요? 내가 친구가 이사를 가요. 친구가 이사를 갈 때 for good?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너 좋으려고 이사 가는 거니? 라는 뜻이 아니에요. for good. 여기에서 이 good은 영원히 가는 거야 라는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good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알고 있지만 현재 문맥에서 아이들이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가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이때 good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봐서 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얘기구나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은 이 아이에게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학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를 너무 다 넣어주시려고 하고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아냥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좋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맥락을 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은 실수를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선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100% 맞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고 오늘 했었던 내 해석의 잘못이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 잘못됐네? 이렇게 딱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게 더 자기 머릿속에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이게 이 뜻이었구나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은 조금 더 쓸지언정 내가 한번 그냥 쓰여져 있는 단어를 봤었을 때 잊어버렸을 단어가 내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면서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우리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으니 이 성장을 하는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성장하는 걸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서 내가 획득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공부의 진정한 묘미이고 오늘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내일은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 아이에게 더 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더 큰 영어 실력, 조금 더 나은 독해력을 갖는 기회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내가 실수를 함으로써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거 다 제공해 주시 마시고 조금은 아이가 스트러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힘이 들지만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